안녕하세요. 저는 책 어떤 삶들과 그 외의 격과지들을 읽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무탈한 게 최고죠. 그러면 고양이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지난주에 제가 거울 고양이 쉼터를 읽어드렸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있는 다른 쉼터 한 곳을 더 읽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이름이 가온누리 유기묘 쉼터라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쉼터였는데요. 거울 쉼터에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사실은 아침도 안 먹고 나갔었는데, 점심도 이렇게 건너뛰고, 그 쉼터를 향해서 갔었죠. 그 거울 쉼터에서 나왔더니 이제 비가 그치고 하늘이 좀 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죠.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스 타면 외부의 풍경이 보이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느낌이구나. 가로수는 어떻고 동네는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시장은 어떻구나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냥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거울 쉼터와 다르게 이곳은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먼 데서 재개발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가면 특유의 분위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무언가가 떠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어둡고 쓸쓸하고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나 세월을 먹은 주택, 집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이제 풀들 같은 거,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조만간 죽을 것도 모르고 되게 열심히 생을 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사실 다년생이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가온누리 유기묘 쉼터. 한참을 걷고 또 걸어야 나오는 한산한 주택가의 2층 집. 그곳의 한 층에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한 쉼터가 있다. 대전에도 고양이 쉼터가 있어요. 대한민국 중심을 자처하는 대전에는 매니저인 미연 씨와 부매니저인 선화 씨가 단단히 바치고 있는 가온누리라는 이름의 유기묘 쉼터가 있다. 유기묘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태생적으로 대단한 애묘인일 것이라 추측하지만 사실 미연 씨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꺼리는 쪽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밥을 챙긴 것은 쓰레기 봉지를 뜯어 연명하는 삶이 딱했고 밥을 주면 그런 행동이 덜하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실제 해보니 꽤 효과가 있어 그 일이 길어졌고 시간이 정을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길고양이 돌보는 거, 동네 고양이를 돌보는 건 사람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길고양이가 과거에 도둑고양이라고 불렸던 그 존재들이 사람과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걸 아주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면, 그때는 고양이들이 음식을 물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밖에다 건조하려고 내놓거나 시키려고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 봉지 뜯는 건 예사하고요. 쓰레기 봉지를 뜯어서 거기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음식물을 이제 청소하고 남은 뭐 휴지들 이런 것들을 먹고 꺼내놓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그런 거를 꽤 본 편이었고, 그때는 그런 게 좀 원망스러웠죠. 왜냐하면 그 뒤처리를 제가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들도 휴지, 고기 기름이 묻은 휴지보다는 사료가 맛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돌봄이라는 건 결국은 길고양이 길들임에 가깝고, 그걸 길들이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길고양이 돌봄은 예뻐서도 아니고 귀여워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기본은 인간의 편리입니다. 길고양이를 길들여서 우리 집에 사는 가축은 아니지만 가축화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길들인다는 건 상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길들이다 보니까 미연 씨도 길들여진 거죠. 안타깝게도.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평소와 같았던 2013년 늦가을의 어느 날, 돌보던 고양이 둘이 보이지 않았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것들이라 더 애타게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동물보호소에 닿았다. 유기견 임시보호와 릴레이 이동봉사를 오래 해왔던 미연 씨에게 보호소는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문 안쪽, 고양이 장이 겹겹이 쌓인 곳에 발을 내디디면서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충격과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현실은 노견넷을 부양하는 고양이 무식자 캣맘, 찾던 아이 둘만 안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도 둘을 치료 후 안정시킨 뒤 제자리 방사하는 것으로 그 기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둘은 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순화되어 버린 뒤였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어떤 답을 선택해도 모두 틀릴 것 같기도 모두 옳을 것 같기도 했다. 안 해도 된다면 안 하고 싶었던 일,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라도 구할 수 있다면. 시작하는 것으로 지독히 고민했지만 결심 후 실행하고부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쉼터가 문을 열고
6개월 만에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떠났지만 보호소에서 두 고양이를 안고 나왔던 미연 씨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대전, 세종, 아산, 천안을 비롯해 인근 군 단위의 동물보호소로 이어지고 있다. 단체나 쉼터를 크게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 구조 역시 많이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럼에도 2마리로 시작한 쉼터는 1년 만에 17마리가 되었고 방이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수는 2배로 불어 30마리가 되었고 다시 방 4개가 있는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기간 동안 미연 씨와 쉼터의 미래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구조활동가나 봉사자, 애호가 사이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후원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몸과 마음, 지갑까지 모두 바짝 마를 정도로 힘들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라고 미연 씨는 인터뷰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찾아와서 손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는 1년 이상 된 정기봉사자들과 부매니저인 선아 씨가 있다. 호기심과 흥미는 사양합니다. 뱀과 싸우던 어린 고양이를 발견해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고양이 돌봄의 세계에 들어선 선아 씨는 현재 쉼터에 꼭 필요한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시작은 봉사자였다. 가온누리 쉼터의 봉사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쉼터로 와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청소와 정리, 토약 등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일주일에 하루, 30일 중에 많아야 5일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라 지원자는 많아야 1년에 3명 정도. 일주일을 봉사자로만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미연 씨와 선아 씨가 최소 하루씩을 맡는데 2사람이 이틀씩 맡을 때도 있다. 그래도 호기심 섞인 방문이나 일회성 봉사, 캣카페로 착각한 방문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쉼터 아이들이 구경거리도 아닐 뿐더러 사람과 고양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기봉사자로 확정된 후에도 운영진과 함께 2차례에 걸친 OT를 하며 고양이의 성격이나 특징, 시설물 등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 세상의 중심에서 너와 함께. 미연 씨는 청주 거주민이다. 쉼터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대전 거주민이라 스스로 원거리 이동을 자처한 것이 올해로 4년째 대전 출퇴근을 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직장인인 부매니저 선아 씨는 주말 대부분을 쉼터에서 보낸다. 이렇게 일상의 큰 부분을 내놓고 있지만 상근 운영자가 있는 곳에 비하면 쉼터 관리나 고양이 돌봄이 부족하다. 쉼터 관리나 상근 운영자 이야기를 하던 중 미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고르고는 저도 제 삶이 있어야죠 라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쉼터 운영과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기대한다. 아니, 기대가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 역시 사람이고 그들 역시 지치거나 소진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처럼 일상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유기동물이나 길 위의 생명들의 쉬이 측은지심을 가지면서도 구조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개개인은 모두 답을 가지고 있다. 집이 좁아서, 알러지가 있어서, 벌이가 적어서, 가족이 싫어해서, 고양이를 몰라서, 집의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지금은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쉼터 운영자와 활동가 역시 같은 상황에 있고 그럼에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우리 모두가 직접 구조를 하거나 쉼터를 운영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버리지 않는 것, 동물을 구매하지 않는 것, 번식시키기 전에 그 자녀 세대와 그 다음까지 유기되거나 도축되거나 학대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는 것. 활동가나 쉼터를 후원하거나 그들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 동물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 입양글이나 후원글을 공유하거나 홍보해주는 것, 쉼터나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클 수 있다. 2019년 현재 가온누리 쉼터가 관리하는 아이들은 총 40여 마리, 15마리는 장기 임보처에 나가 있고 30여 마리가 쉼터에 머물고 있다. 구조되는 것과 입양 가는 것의 비율은 5대1 정도다. 소수의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은 물론 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직접 재료를 사서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을 마련한다. 구조나 입양 활동은 물론이고 각종 회계 관련 자료도 게시판에 공지하여 회원들과 나눈다. 그리고 구조와 병원 이동, 쉼터 관리, 고양이 케어라는 커다란 부분이 또 있다. 이 모든 일들 사이에 두 사람의 생업과 삶이 있다. 그들이 생업과 삶을 간신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정기봉사자와 후원자, 서포터즈 덕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곳 가온누리 유기묘 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중심에 쉼터와 구조를 놓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나누어 줘도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글을 쓸 때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쉼터에서 여러 가지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 매니저인 미연 씨인 것 같아요. 미연 씨는 청주에서 다니고 계신 분이셨고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때문에 혹은 덕분에 대전에 쉼터를 차리게 된 경우였어요. 그리고 되게 노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견들이 투병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쉼터에 와서 쉼터 관리를 하고 고양이들에게 투약도 하고 급여도 하고 컨디션 체크도 하고 그런 거 하신 후에 야간 운전을 해서
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인터뷰 다니면서 매번 느꼈지만 이건 너무나 착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좋아서 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그렇게까지 지독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의무나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가는 건 너무 강요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온누리 쉼터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터미널로 다시 향했죠. 터미널로 다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새삼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왜 재건축이, 재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경과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왔을 때 다시 돌아보니까 멀리서 오고 있는 재개발이라는 게 이 쉼터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쉼터를 이전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재개발이 다가오게 되면 쉼터를 이전을 해야 될 거니까 그것도 큰 부담일 거고,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흩어질 수 있으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구조의 필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지죠. 자신의 상황을 알고 구조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시겠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는 정말 구조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친구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 그런 게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삶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삶의 중심에 쉼터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좀 더 자신을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선동적으로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회의 모든 일은 결국 우리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텍스트에 가온누리 쉼터 카페와 각종 연결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